떠나지 못한 누나. 하은이 세상을 떠난 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용민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누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소처럼 문틈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올 줄 알았지만 방 안은 어둡고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그는 불길한 마음에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책상 위에 켜진 채 방치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보내지 못한 메시지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수신인은 바로 용민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단 3글자였습니다. 미안해. 용민은 숨을 크게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나의 가방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찢어진 메모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메모 일부에는 절대 말하지 마, 지켜야 해 같은 단어가 남아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지운 흔적도 보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누나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마주한 누나의 마지막 모습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떠날 수 없다는 듯한 무언가를 아직 끝내지 못한 사람처럼요. 장례식 내내 용민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누나 방에 남겨진 메모 조각, 보내지 못한 마지막 메시지, 누나가 며칠 전부터 보였던 불안한 눈빛이 그에게 거대한 죄책감과 의문이 생기게 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누나의 방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용민은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문틈 사이에서 은은한 향수가 스쳐가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누나가 쓰던 작은 스탠드 조명은 어느 날은 켜져 있고 또 어떤 날은 꺼져 있었는데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용민은 스스로를 달래며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조차 힘이 없었어요. 누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기묘한 기척들이 앞으로 닥칠 진실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 공기가 가라앉은 방 안에서 용민은 뒤척이고 있었어요. 누나의 장례 후 몇 달이 지났지만 잠들기 직전마다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용민은 눈을 뜨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커튼은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며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나? 하고 조심스레 불러봤지만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용민의 등 뒤를 스치는 공기는 따뜻하고 생생했어요. 누나가 살아있을 때 방 안을 돌아다니던 습관 그대로의 느낌이었죠. 손끝으로 커튼을 스치자 누나가 쓰던 향수 냄새가 아주 옅게 퍼져나갔습니다. 용민은 침대 모서리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누군가 앉았다 일어난 것처럼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가슴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누나가 떠난 뒤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방에서 이런 흔적이 생겨날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 순간 책상의 전등이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며 켜졌다 꺼졌습니다. 용민의 호흡은 점점 짧아졌고 머릿속에는 왜 지금? 이라는 생각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공포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용민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청도 우연도 아니라는 걸요. 누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보였던 미안해라는 말과 그날 책상 위에서 본 메모 조각들까지 모든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얽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용민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두 손이 떨렸지만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떠난 게 아니라 아직 이 방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침 햇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때 용민은 무거운 눈을 비비며 책상 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는 몸을 굳힌 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누군가 방금 내려놓은 듯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적힌 글씨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 글씨체는 누나가 생전에 사용하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용민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에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손끝이 뻣뻣하게 굳어가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종이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글씨는 오래된 것처럼 번져 있지 않았고 윤기가 남은 연필 자국까지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누나가 살아있을 때 밤늦게까지 책상에서 메모할 때 보이던 그 질감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용민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바닥 한쪽에는 누나가 자주 쓰던 연필심에 부서진 조각이 작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각을 집어들지 못한 채 손에 떨림만 더해갔어요. 누나의 방은 장례 후 문을 닫은 상태였고 누군가 드나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이 방에서 누나의 글씨가 나타나는 걸까? 용민은 그동안 느껴왔던 기척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쥔 손을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거야? 그러나 대답은 없었고 대신 조용한 방 안에 누나의 향수 냄새가 아주 옅게 퍼져나갔습니다. 공포보다 더 깊은 무엇과 설명할 수 없는 의도가 방 안에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녁이 깊어갈 즈음 용민은 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서 한눈에 이질적인 물체가 보였고 그는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먼지 없이 반짝이는 작은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상자는 누나가 생전에 숨겨두고 끝내 용민에게 주지 못했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용민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동시에 손이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자는 10년 동안 누구도 찾지 못하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상자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자 상자 표면에서 은은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누나가 생전에 자주 쓰던 향수 냄새까지 가볍게 스쳐왔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고 용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부드러운 천에 쌓여 있는 작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그 물건은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편엔 집 앞 골목의 익숙한 풍경이 비쳤습니다. 용민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 뒷면에는 흐릿해진 연필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용민의 무릎이 순간적으로 힘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죄책감이 갈라지는 듯한 감각이 파고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공기, 아무도 없는 공간. 하지만 이 상자가 스스로 나타날 수는 없는 일이었죠. 누나가 남기고 간 단서들이 하나둘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민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척이나 기억이 아니라 누나가 전하려는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을.
용민은 긴장한 숨을 몰아쉬며 누나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장례 후 한 번도 켜지지 않았던 그 휴대폰은 희미한 진동과 함께 화면에 빛을 띄었습니다. 오래된 기기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부팅되었고 용민은 눈을 떼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는 음성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목록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보였고 날짜는 누나가 세상을 떠난 바로 전날로 찍혀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첫 소리는 누나의 급하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어요. 용민아 듣고 있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누나의 목소리는 떨림과 두려움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용민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화면을 꼭 쥐었어요. 이어지는 소리는 뭔가를 서둘러 정리하는 듯한 의자 끄는 소리, 종이 바스락거림이었고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고 있었어요. 알아선 안 돼 절대. 말이 끊긴 자리에는 낮게 섞여 들어오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용민은 온몸이 굳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다그치는 차가운 기운이 실려 있었어요. 잠시 뒤 들려온 것은 누나의 숨이 잦아들며 떨리는 순간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짧고 억눌린 비명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성 파일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끊겼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용민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누구한테. 그의 목소리는 공기 속에서 허무하게 흩어졌지만 방 안 한쪽에서 스치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 기운은 마치 누나가 곁에서 아직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고 용민은 더 깊은 진실로 끌려 들어가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흐린 저녁, 용민은 정우를 불러냈어요. 누나의 절친이던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침묵에 잠겼고 지금 나와라는 말만 남긴 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놀이터 앞 벤치에서 마주 앉았어요. 바람은 차가웠고 정우의 표정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피로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을 무릎 위로 올린 채 떨리는 숨을 골랐어요. 용민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영 누나 마지막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정우의 눈빛이 움찔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고 손이 서서히 주먹으로 변해갔어요. 잠시 후 정우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용민아 내 잘못 아니야. 절대. 그 말은 위로처럼 보였지만 말투는 죄책감으로 짓눌려 있었어요. 용민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그의 가슴은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어요. 하은이는 너 대신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어. 마지막까지 너만은 지키려고 했어. 용민의 호흡은 갑자기 빨라졌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너한테 가려던 협박 하은이가 다 가로챘어. 내가 모르게. 놀이터의 낡은 철제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고 두 사람의 침묵을 파고들었어요. 정우는 더 말하기 싫다는 듯 눈을 감았다가 겨우 뜨며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하은이는 너를 끝까지 지키려다 그날 그렇게 된 거야. 용민의 눈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입술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까지 스스로를 죄책감 속에 가둬온 모든 이유가 단숨에 뒤집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누나의 죽음 뒤에 있는 진짜 방패가 누구였는지 그는 이제 막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정우와 헤어진 뒤 용민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어깨는 금방 젖어갔고 마음속 무거움도 함께 더 깊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고 거실은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어요.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누나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어둠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용민은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책상 위에는 다시 정리되지 않은 메모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찾지 못했던 누나의 메모 조각 중 하나가 오늘은 유난히 눈에 띄는 자리에서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용민은 망설임 없이 그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그 메모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 대신 내가 할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용민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누나가 죽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보냈다가 지우려 했던 메시지와 같은 톤의 글씨였어요. 그는 조각을 손에 꼭 쥔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메모에서 묻어나오는 누나의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그때 방 한켠에서 스탠드 불빛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빛은 용민이 들고 있는 메모 조각을 비추며 방 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누나가 조용히 그의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용민은 천천히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나 몰랐어. 정말. 그의 말은 공기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 순간 용민은 확실하게 느꼈어요. 누나는 떠난 게 아니라 그를 위해 끝까지 이 방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모든 소리가 멎어 있는 듯했고 용민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에 쥔 메모 조각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이해의 기미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안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누나가 살아있을 때 자주 머물던 자리들, 누나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 그리고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둔 작은 흔적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용민은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방 한쪽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렸고 누군가 천천히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기척이 몸을 스쳐 지나갔어요. 용민은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숨을 멈추듯 멈춰 섰습니다. 그 기척은 차갑지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 속 누나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 순간 용민은 자신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슴에 묶어온 감정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나가 죽은 이후 자신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그리고 누나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용민은 떨리는 손끝으로 방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뒤에서 아주 부드러운 기운이 어깨를 스치는 듯했고 용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누나 나 이제 알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방 안의 기척은 마치 그 말에 대답하듯 잠시 머물렀다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미련 때문에 머문 게 아니었어요. 용민이 스스로를 탓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자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민이 진실을 받아들인 이 순간 누나가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비로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방 안은 숨소리조차 닿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용민은 누나 방 앞에 조용히 서서 문틈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날의 공포와 혼란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탠드 조명은 켜져 있지 않았지만
창문 틈새로 들어온 부드러운 빛이 누나의 책상과 침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앞에 선 용민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온기를 머금은 바람 같은 기운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것은 누나의 손길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용민은 손끝을 떨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장면 속에서 그는 누나와 함께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누나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순간들, 어려운 날이면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 남긴 메시지 속 떨리는 음성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용민의 입술은 떨렸지만 그는 기운을 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 이젠 떠나도 돼.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흔들었고 그 순간 느껴지던 따뜻한 기운이 부드럽게 퍼지다가 점점 가벼워지고 흐려지며 사라져갔어요.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누나의 마지막 잔향이 방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흔적마저 잦아들며 조용한 평온만이 남았어요. 용민은 조용히 눈을 뜨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기척도 없었고 무게도 없었어요. 누나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고 그는 이제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 속에서 누나를 떠나보낼 수 있었어요. 용민은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으며 방을 천천히 나왔습니다. 눈물은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가 아니라 누나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사랑에 대한 깊은 고마움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야 그는 누나를 진짜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엔 아주 조용한 평온이 내려앉았습니다. 끝.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